현재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는 정교한 계획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1급 비밀 계획은 1960년대에 고안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자세히 알려지거나 발표된 적이 없었습니다. 런던 브리지 작전은 여왕의 사망 후 10일 동안 영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95세의 여왕은 아직 청정합니다. 수년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주 동안의 휴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지도자들이 런던 브리지가 내려갔다는 제임스 본드에 나오는 것 같은 전화 메시지를 받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여왕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D-Day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기발하죠? 여왕이 사망한 후 처음 몇 시간 동안 영국 고위 관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많은 전화 통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는 영국 총리뿐만 아니라 강요도 포함됩니다. 강요는 기본적으로 총리의 보좌관입니다. 강요의 역할은 중요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전화 통화에서는 변경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매우 엄격한 대본이 주어지게 됩니다. 총리는 개인적으로 여왕의 개인 비서에게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도 강요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될 겁니다.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후에야 자세한 사항을 알리는 뉴스가 공식 알림으로 대중에게 전달됩니다. 뉴스는 언론협회와 영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 후 의회가 있는 화이트홀 전역의 깃발은 존경의 표시로 조기가 개양됩니다. 뉴스가 나온 지 10분 내에 조기를 개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왕실 웹사이트는 여왕의 사망 소식을 확인하는 짧은 설명과 함께 검은색의 임시 페이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와 모든 정부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검은색 배너가 달립니다. 긴급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콘텐츠는 게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리트윗은 금지됩니다. 왕실은 또한 여왕이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뒤 열리는 장례식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총리는 또한 영국 국민에게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며 정부로부터 공식 성명서를 발표할 최초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성명서는 다우닝가에서 TV로 생방송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정부 구성원은 총리가 발표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묵념이 발표되고 그 뒤 총리도 새 국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왕의 아들 찰스가 될 것이고 오후 6시에 그는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같은 시간 런던 중심부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추모 예배가 열립니다. 이 계획은 또한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날은 이게 전부입니다. 둘째 날 찰스 왕은 새로운 국왕으로 선포될 겁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멋진 단어일 뿐이며 선포는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오전 10시에 있을 거예요. 많은 고위 관리들이 초청될 거고 남자는 검은색 양복이나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해야 하는 매우 공식적인 복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장신구도 달 수 없습니다. 그 후 모든 의회 업무는 다음 날까지 중단될 것이며 총리가 헌사를 바치는 것이 하원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업무가 될 거예요. 3일째, 여왕의 관은 버킹엄 궁으로 돌아갑니다. 여왕은 여러 개의 궁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여왕이 사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전이 있습니다. 만일 여왕이 샌드링엄에서 사망할 경우 관은 공식 왕실 열차를 타고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 역으로 이동합니다.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발모랄에서 사망하면 유니콘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왕실 열차를 이용해서 여왕을 런던으로 옮기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버스터디 작전이 수행되어 여왕은 비행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4일째, 오후 새 국왕이 영국 투어에 나섭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지도자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에딘버러의 그랜드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서 예배가 있을 거예요. 다음날 찰스는 북아일랜드에 도착할 겁니다. 그는 벨파스트의 힐즈버러 성과 세인트 앤 대성당을 방문할 겁니다. 이날 또한 라이온 작전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여왕의 관을 버킹엄 궁전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반하는 계획을 가리킵니다. 6일째, 실제 이동이 진행됩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웨스트민스터 궁까지 거대한 행렬이 있을 거고 그 행렬은 런던을 가로지르는 의례적인 경로를 따를 것입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여왕은 웨스트민스터 궁에 사흘 동안 머무릅니다. 이것은 페더 작전이라고 불립니다. 여왕의 관은 높은 상자 위에 놓이고 하루 23시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겁니다. 티켓은 VIP들에게만 보내지고 그들은 여왕의 관을 찾아와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8일째, 찰스는 영국 투어의 마지막인 웨일즈를 여행할 겁니다. 7일에서 10일 동안 최고위급 관리들은 여왕의 장례식 준비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외교부는 관광객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지도자들로 인한 모든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계획할 겁니다. 특히 이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되는데 만일 여왕이 팬데믹이 아직 런던에서 유행하고 있을 시기에 사망할 경우 런던이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부는 이미 도시 주변을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지연을 초래할 겁니다. 공식 팀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조문객들로 인해 식량 접근성, 치안 유지 및 기본 서비스조차도 한계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는 위기 경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공식 평가는 런던이 역사상 처음으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거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고 호텔과 B&B는 모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런던 브릿지 작전 마지막 날은 여왕의 국가 장례식 날입니다. 총리와 여왕 자신은 이 날이 국가 애도의 날이 될 것이라는데 이미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이날이 본질적으로 영국에서 은행 휴점일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상사가 허용하는 한 직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이날이 주말이나 기존 은행 휴일과 겹친다면 추가로 공휴일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중단 상태에 도달한 모든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장례식 자체는 런던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열립니다. 이곳은 윌리엄 왕자가 케이트 미들턴과 결혼한 곳으로 사원은 총 16차례의 왕실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또한 1066년 이후 모든 영국 군주의 대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정오, 영국 전역에 2분간의 묵념이 있을 거예요. 모든 근로자와 운영자는 애도를 표하기 위해 2분 동안 일을 멈춥니다. 런던과 윈저에서 대규모 행렬이 펼쳐질 겁니다. 이날은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의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여왕은 마침내 성 안의 조지 6세 기념 예배당에 안치될 겁니다.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옆에 묻힐 거예요. 찰스 왕세자의 왕위 계승에 대한 1급 비밀 경비 계획인 스프링타이드 작전도 유출되었지만 그렇게 세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의 대관식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인 여왕은 조지 6세가 사망한 지 16개월 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찰스가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의 미들네임을 사용해 조지 7세 국왕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